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2019년 9월 1일 방송된 CCTV 프로그램 개학 제1과입니다. 가락기 첫날 학생들에게 소위 애국 정신을 고취하게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여성 MC 동칭은 양스이제, 즉 CCTV 최고 누님이라 불리는 명사입니다. 동칭은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무나 마이크를 잡지 못하는 춘제 완후인은 물론이고 시낭송 등 굵직굵직한 프로그램 사회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연임 구도를 사실상 결정하는 19차 중앙위원회 6중전회가 열리는 지금 동칭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주 뜨거운 뉴스입니다. 11월 5일 전 공안부 부부장 순리준이 술회죄로 정식 체포된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리준은 이미 2020년 4월 낭만 인물인데 그해 9월 당적과 공직에서 퇴출되는 이른바 수앙카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동칭도 중앙규율위에 잡혀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양 샤단이라는 또 다른 CCTV의 유명 MC 역시 동시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동칭은 CCTV에서 물갈이 됐습니다. 중공 CCTV의 여성 MC들은 거의 예외 없이 중국 공산당 최고의 관리들의 정부입니다. 그들의 뒷배가 없이는 마이크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비밀입니다. 조합권 매체들에 따르면 동칭은 10여 년 동안 순리진의 정부입니다. 또 순리진이 없는 동안에는 공안 부장이었던 멍젠주와 함께 수용됐고 성관계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CCTV는 물론이고 중공 인사들과 여러 연문을 부린 동칭은 남편이 있습니다. 조용한 행동거지로 로우 프로파일을 유지하고 있는 미춘레이란 미스테리한 부호입니다. 그녀는 CCTV에서 잘 나가던 2015년 7월에 미국으로 연수를 갑니다. 그리고 LA 비벌리 힐스에서 750만 달러짜리 호화 별장을 구입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애국주의를 팔면서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의 별장을 산 겁니다. 소극장과 수영장, 7억 단련실까지 딸린 초호화 별장으로 세금만 70만 달러에 이릅니다. 관리비는 매월 8,000유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별장을 처분했습니다. 원래는 925만 달러에 팔려 있지만 여의치 않아 899만 달러에 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미춘레이의 사업체가 몰락하자 빚을 상환하기 위해 처분한 겁니다. 동칭은 소리 소문 없이 몰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그녀가 서직을 했다, 해고당했다,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우연히 눈에 띄긴 했는데 도대체 CCTV에서 어떻게 나와 LA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원정 출산을 한 거였습니다.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그녀의 원정 출산에 분개했습니다. 개학 1학기란 프로그램 MC를 하면서 소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성 홍기에 대한 충성, 애국심, 민족의 자존심을 떠들어 놓고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들끓었습니다. 게다가 미 LA 비벌리 힐즈의 호화 저택까지 마련해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퍼지면서 말로는 반미, 생활은 친밀하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방송사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과 몰래 사업을 하는 남편이 부창부수로 상하이를 배경으로 이권을 마구 해먹었다는 비판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이제 시진핑 당국이 동칭을 매개로 그의 남편, 그리고 남편의 배경인 상하이빵을 뿌리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동칭의 남편 미춘레이는 2020년 10월 후론 부호빵에 105억 유엔의 자산으로 560위에 오른 부호입니다. 말이 560이지 절대적으로는 굉장한 부호입니다. 중공주택건설부 소속 기관지 중국방지산부는 미스테리한 부호 미춘레이와 그의 자본 포석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춘레이의 축제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주로 그가 은밀하게 상하이를 기반으로 벌인 돈놀이 수법을 다뤘습니다. 미춘레이나 동칭이나 모두 상하이 출신입니다. 미춘레이는 링지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장점인 가족의 바이소우타오, 즉 대리인입니다. 미춘레이는 늘 로우 프로파일로 행동했고 공개적인 자리를 피해 정체가 미스테리했지만 중국 방지산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그는 란하이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의료, 헬스, 은행, 부동산, 자동차, 석탄 채굴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또 상하이 생명보험의 지분 20%를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미춘레이는 또 중하이 하이성이란 국영 항운 회사를 인수해 자기 소유의 민영회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항운 부분의 자산을 팔아치우고 의료회사로 둔갑시켰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하이 생명보험은 전 은행보험감독회 주석 샹진보의 비화에 출범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샹진보는 2017년 수백 명의 정부를 데리고 있었으며 수뢰 혐의로 낙마해 상하이 금융계에 충격을 준 인물입니다. 그가 낙마하게 된 계기는 그의 1월초 중공 당국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홍콩에서 체포돼 증발하다시피 한 밍텐그룹의 샤오전화가 불었기 때문입니다. 샤오전화는 장자민의 돈 지갑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미춘레이는 상하이 생명보험의 영업권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하이 농상은행과 취징 상업은행의 지분 일부도 취득했습니다. 그는 은행, 보험뿐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의료, 광산으로도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런 그가 올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금이 마르면서 30억 유엔의 금융상품 위약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상하이 생명보험의 지분도 동결됐습니다. 그의 첫 동층은 앞서 언급한 미국 내 호화주택을 처분해 채무 상환에 보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춘레이의 란하이 집단은 미춘레이의 학교 동창인 정셴보의 후르 자동차와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셴보란 인물은 링지와가 낙마의 조사를 받을 당시 링지와의 처 꾸리핑이 일본으로 도주하는 것을 도왔다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당국은 상하이를 기반으로 제멋대로 돈놀이를 한 일당들을 모두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법계 순리준, 멍젠주는 물론이고 그 배우인 장자민의 본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이 잠수함 건조의 핵심 기술인 자동 용접 시스템을 탁월한 기지를 발휘해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산리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타이완이 제3국으로부터 자동 용접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기를 쓰고 막아왔습니다. 자동 용접은 잠수함 전체가 수중 폭발 압력에 견디도록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산리TV 보도에 따르면 풍력 발전 설비도 만드는 타이완 선박은 유럽에서 1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설비를 도입하려 했는데 한국의 항구에서 한 달여를 구류당했습니다. 한국 항구에서는 강제 개봉 검사를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 선박 측은 이 기계들이 풍력 발전탑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용접 설비라고 설명한 뒤 무사히 타이완으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고 타이완 산리TV는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 당국은 타이완 외교부장 우자오시에 입법원장 여우시쿤, 행정원장 수전창 등 3명을 완고한 타이완 독립분자로 지목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공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경을 금하고 가족들이 중공에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외교부장 우자오시는 이 뉴스로 인해 수없는 축하를 받았다. 쉽지 않은 영예를 얻었으니 계속 타이완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입법원장 여우시쿤도 신화사 뉴스에 이름이 오르는 바람에 국제적 지명도가 더 높아져서 영광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수전창 행정원장 역시 중공이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서 전혀 겁먹지 않고 나라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독 타이완 대표부 대표 시에즈웨이는 여러 해 동안 타이완의 주권 수호와 자유민주를 위해 애썼는데 내 이름은 왜 없느냐고 중공에 항의했습니다. 동문과 대학 교수 출신인 시에즈웨이는 중국 내 민주운동가 티벳, 홍콩, 위구르, 내몽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자기 이름도 타이완 독립 완고 분자 명단에 넣으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내 외국 특파원 가운데 최고 중국통인 산케이신문의 야이타 아큐오 기자는 중공 측의 협박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물주가 국내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주라는 단어의 정의는 타이완 독립보다 모호한데 반중 인사에게 일상적인 식사 대접이나 선물을 주는 것도 타이완 독립을 돕는 행위로 중공이 간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이완 선거에서 민진당을 후원하는 이들에 대한 협박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참고로 야이타 아키오 기자는 중공의 텐진에서 출생해 일중 수교 이후 일본의 교육계 게이오와 마츠시다 정경숙에서 공부한 인재입니다. 타이완에서 오랫동안 산케이신문 특파원을 하면서 10여 권의 중공 관련 저서도 내고 타이완의 여러 방송에서 중공 관련 시사 패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론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화될 정도로 중공 정치에 대한 시각이 정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